오늘의 주제는 레버리지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레버리지, 레버리지로 1억을 만든다. 도대체 레버리지가 무엇일까? 지렛대라고 합니다. 내가 작은 자본으로 지렛대의 효과로 1억을 모으는 그런 프로젝트? 좀 거창해 보이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알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되죠. 그런 이제 아카데미 기초를 4회에 걸쳐서 1월 3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10시에 온라인 줌으로 제가 그냥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를 이렇게 모아서 정리해서 무료로 매달 이 강의를 시스템화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걸 알기 전에 기본적으로 조금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 해서 제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레버리지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죠. 자본주의. 자본이 주가 돼서 돌아가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돈이죠. 돈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쯤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 내가 노동으로 돈을 벌어서 쌓아놓고 있는 건지, 내가 모은 이 노동에 의한 이 자본을 스스로 굴러가서 얘가 불어나고 있는지, 그게 뭐 적금이든, 적금을 넣으면 불어나죠. 또 뭐 부동산이다, 뭐 어떤 분은 금에도 투자하고 주식도 하고 그래서 내가 별도로 노동을 하지 않고 나의 자본이 어느 곳에선가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자고 있는데 24시간 얘가 불어나고 있는지. 근데 그거 활동을 내가 하고 있지 않다면 얘는 빨리 고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보시면 자본, 즉 돈이에요. 예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돈이 금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금융이라고 하죠. 돈, 즉 이 금을 융통하는 거예요. 융통하면서 주로 사고 팔고 주고 받고 하면서 이자라는 게 발생하겠죠. 그래서 금융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노동이라는 걸 하죠.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성인이 돼서 노동을 해요. 노동을 해서 만들어진 이 돈이라는 자본을 처음에 쉽게 투자하는 곳이 은행입니다. 가장 좀 안전한 편이죠. 그래서 적금이라는 걸 붓고 여기에 은행 계좌를 열죠. 이런 식으로 우린 재테크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적금뿐 아니라 우리가 보듯이 요즘에는 뭐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해서 이런 투자처를 찾는 거예요. 왜? 이 자본이 굴러가서 내 자본이 움직여서 불어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 돈을 어떤 테크놀리지로, 어떤 방법으로 얘를 굴려나갈 수 있을까 해서 재테크 공부를 합니다. 누구나 부동산,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들 했었잖아요. 부동산 갖고 싶죠. 그래서 부동산에도 투자해요. 저도 처음에 부동산 쪽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얘는 제약이 있죠. 부동산은 시드 머니가 몇 천에서 1억, 2억 이렇게 좀 자본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문제가 생기거나 돈이 필요할 때 바로 팔리기가 어려워요. 그죠? 바로 팔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법이 자주 바뀌면서 명의의 문제라든지 또 팔 때 이런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요즘에 젊은 친구들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다 주식을 이제 보편되게 공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주식이나 부동산은 남의 얘기였어요.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적금을 해서 은행 통장이 많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아주 올바르게 산다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먼저 이쪽에 공부하고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신 분들이 전부 다 자본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뜨는 게 뭐예요? 요즘 좀 뉴스에도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예전에는 얘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했는데요. 이제 이것도 알아둬야 하는 거죠.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이제는 뉴스에 그리고 여러 경제 지표에 나오고요. ETF에 상장되면 이제 주식처럼 손쉽게 얘를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되는 시대죠. 저는 오늘 이 중에서요, 이 선물 거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자본을 주제처럼 어떻게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자본 1억을 만들 수 있을까? 되도록이면 빠르게. 왜냐하면 1억이라는 돈이 10년, 20년에 걸쳐서 모아진다면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찍어내는 돈과 내가 모아서 두는 돈과 이 밸런스가 맞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월급이 10년 전과 지금과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거 대비 돈은 너무 많이 찍어냅니다. 그래서 어때요?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죠.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이 늘어나는 것 대비 내가 은행에 돈을 넣었는데 거기서 붙는 이자를 비율을 따져보면 더 손해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제가 적금과 주식과 이 선물 거래인 이 외환 거래 세 개를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월급 받는 월급쟁이가 50만 원씩 저축이라는 투자를 해서 1억의 자산을 형성하려면 볼까요? 15년이 걸립니다. 실제로. 근데 50만 원씩 매달 적금하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아주 큰 결단을 내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야 되겠죠. 처음에 세드를 만들 땐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15년을 해야 돼요. 근데 15년 뒤에 1억의 가치가 오늘과 비교한다면 그때 되면 더 모아야 된다는 거죠. 주식 중에 이제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얘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통계적으로 보니까 8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거의 그래도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때 8년도 꾸준히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청년도약 계좌라는 제도가 있어요. 얘는 저같이 나이가 있는 사람은 아예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연소득의 제한도 있습니다. 월 200만 원이죠.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의 경우 또 나이에 제한도 있고요. 정부로부터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을 받고요. 2,400에서 3,600 사이에는 이제 얘가 20만 원으로 줄어들죠. 그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은 해당 사항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 대상이 만 19세에서 34살 청년이고요. 매달 저축을 했을 때 10년 만에 1억이 모아진다. 그죠? 삼성전자 장기 투자, 이 주식, 투자를 하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012년에 해서 22년까지 이 주가가 오르든지 내리든지 상관없이 매달 50만 원씩 이 삼성주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8년이 되어야 1억이 됩니다. 그래서 적금을 붓는 것보다는 그래도 2분의 1로 줄어들죠. 이거에는 리스크는 적금보다는 조금 있겠죠. 내가 주식을 샀는데 떨어졌어. 이러면 굉장히 가슴이 쓰리겠죠. 하지만 그걸 극복하고 10년 내내 50만 원씩 삼성 주식을 산다면 이 통계에 의하면 8년 만에 1억을 모을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매월 50만 원으로 1억의 자본을 만들 때 드는 소요 시간이 은행 적금은 15년, 청년도약 계좌 10년, 장기 투자 펀드 10년, 삼성전자 적립식 투자도 8년 이렇게 걸립니다. 최소 8년에서 15년이 걸린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외환 거래입니다. 외환 거래 굉장히 생소해요. 해외 선물 거래?
굉장히 뭔가 생뚱맞아 보이고 위험하게 보이고 모르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알게 된 지 한 2, 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외환 거래란 개인이나 기관이 하나의 통화를 매입하고, 통화라는 거는 달러.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달러를 사죠. 동시에 거래 체결을 위해 또 하나의 통화. 내가 뭔가를 사고 파는 거예요. 한화로 달러를 사는 거죠. 원화로 달러를 사요. 그리고 해외 갈 때 달러를 사서 갖고 나갔다가 돌아올 때 남은 거 팔죠. 매도를 하는 일이 외환의 거래다. 해외 나갈 때 사고 샀다가 들어와서 파는 거. 그게 외환 거래입니다. 근데 이 외환 거래를 해외 선물사, 선물 거래에서 하는 거예요. 이유는 지렛대 효과의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해외 선물사 안에서 지수, 오일, 골드, 항생, 나스닥 주식 이런 것들을 다 거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얘를 팔아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에 한 군데도 안 내놓죠. 여러 부동산에 내놓죠. 이런 여러 부동산 중에 하나가 이런 해외 선물사인 거예요. 내가 카카오 주식을 사기 위해서 삼성증권에 계좌를 터서 거기서 카카오 주식을 살 수 있고, 키움증권에 계좌를 터서 카카오 주식을 살 수 있죠. 그럼 키움이나 삼성증권은 그냥 증권사예요. 해외 선물사 중에 하나인 것처럼 어떤 증권사인 거죠. 어떤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부동산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내가 만약에 삼성증권에 들어가서 카카오 주식을 사고 다른 뭐 요즘 뭐 반도체 쪽 관련된 2차 배터리 주식을 사고 내가 원하는 항목을 사는 것처럼 해외 선물사에서 내가 외환 거래도 할 수 있고 지수 거래도 할 수 있고 나스닥 거래도 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주식은 해외 선물사니까 해외 주식 거래도 할 수 있고 금도 사고 팔 수 있고 오일도 사고 팔 수 있고 상생 지수를 사고 팔 수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 이런 많은 증권사들이 있는데 왜 해외 증권사인 선물사를 얘기를 하냐면 지렛대 효과인 레버리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한두 번 더 들으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 거래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이유는 전 세계 모든 투자 중에 가장 거래가 많은 투자가 뭐, 포렉스라고 하는 외환 거래입니다. 이건 미국의 차트예요. 외환 거래, 주식, 채권, 미국 GDP. 그냥 그래프로 보시면 어때요? 가장 많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한 삼성도 해외에 지사들이 많이 있죠. 삼성이란 브랜드를 해외 사람들은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다 알죠. 그런 것처럼 해외에서 삼성 TV를 사고 거래했을 때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은 그 나라 돈이죠. 그 나라 돈을 원래 모 회사는 한국이잖아요. 그럼 한국에 이 돈을 어떤 식으로 바꾸나요? 외환 거래를 하겠죠. 이 FX는 Foreign Exchange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외환 거래 대금만 약 4,500조예요. 그래서 금융 재테크 중에 가장 유동성이 좋아요. 내가 어떤 아파트가 뭐 어떤 집이 좋아서 예뻐서 샀는데 이거를 5억에 샀어요. 내가 내놨어요. 사는 사람이 없어요. 보러도 안 와. 그러면 얘는 돈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짐이 되겠죠. 유동성이라는 그런 거예요. 외환 거래는 이게 거래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마다 망하지 않는 한. 그죠? 여기 보시면 코스피 선물, 주식, 코스닥 대비 그냥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각국의 통화상이라고 하는데 통화상은 아까처럼 통화를 돈을 거래하려면 두 개가 있어야 거래가 되겠죠.
한국 돈으로 달러를 사고, 파운드로 달러를 사고, 달러로 엔화를 사고, 런민비라고 하는 중국 돈을 사고, 이런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걔를 통화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래를 하는 거에 이 외환 거래가 가장 유동성이 좋고 가장 거래가 많다. 투자를 가장 많이 한다. 일일 거래 대금이 어마무시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버리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요즘 코인이라고 하는 이 암호화폐도 있죠. 저는 얘도 몇 년 전부터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 그거 하니까 돈 된대. 이렇게 해서 벌었대. 그런 건 조금은 이미 늦은 거라고 봅니다. 세상을 살면서 치 앞만 먼저 더 봐도 굉장히 삶이 편하다고 하죠. 근데 남들과 발맞춰서 같이 가려면 경쟁도 그만큼 치열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연령대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미 50대예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과 우선 비교가 안 됩니다. 온라인 마케팅이 되게 떠. 나는 50대야. 그걸 해서 돈을 잘 버는 친구들은 20, 30대야. 근데 그 친구들은 2, 3년 전부터 했어.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많이 번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스마트폰이 시작되었을 때 갤럭시 S1 시작할 때 핸드폰 요금이 몇천 원, 만 원에서 갑자기 3만 원 이렇게 오른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직영점, 핸드폰 판매점, 대리점 말고요. 핸드폰 직영점을 여셨던 분들은 어마무시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게 한치 앞을 안 거죠. 핸드폰 거기서 계약해서 우리가 요금을 내면 그 요금 내는 거에 요율인 5%를 그 직영점이 가져갔어요. 그 오픈하기 위해서 그 당시 10억대의 돈을 투자해서 직영점들을 차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 TO도 아예 없죠. 네. 근데 우리는 몰라. 근데 그분들은 먼저 안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전부 다 현금 거래를 많이 선호했고, 매장을 갔는데 첫 고객이 티를 내면 재수가 없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첫 고객은 현금을 내야 됐고, 그 당시 카드 사용하기 시작할 때 벤사라고 해서요, 카드 단말기를 우리가 50만 원대 주고 삽니다. 근데 그걸 달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벤사라고 하죠. 카드 단말기를 연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고객이 카드로 결제를 할 때마다 결제를 해서 요금으로 3일에서 5일 내에 그 카드가 들어오는 건 그 장사를 한 업주이고 카드사는 카드사대로 돈을 벌지만 그걸 연결한 벤사한테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죠? 근데 그걸 예전에 하셨던 분들이 어마무시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 외환거래? 무슨 이런 선물 거래가 뭐야? 하지만 예전에 주식 투자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했던 것처럼 지금은 너무나 보편화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이런 투자나 재테크에 해외 선물 이런 외환 투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하기 전에 먼저 이게 정말 괜찮은 거라면 내가 공부를 해둬야 되겠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왜 그럼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코인 현물 투자나 이런 것들은 내가 거래하려는 대금이 직접 필요합니다. 내가 카카오 주식을 사는데 1억 원어치 살 때 1억이 필요하죠. 100%의 그 증거금이라고 부를게요. 현금 증거금이 필요하죠. 그 돈이 있어야 1억 원어치의 주식을 살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불과 몇 달 전에 뭐 3천만 원, 2천만 원이었대요. 그러면 그때 1억이 없어서 못 산 거죠. 지금 6천만 원 정도 해요. 그때 1억이 있어야 그걸 사겠죠. 비트코인을. 6천만 원 있어야 비트코인 하나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증거금이 100%가 필요한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을 선물 투자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그 레버리지가 제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억 원어치를 뭔가를 하려면 최소 1,500만 원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이 해외 선물, 이 외환거래 하는 해외 선물사는요, 이 레버리지 효과가 500배율까지 있어요. 그래서 내가 200만 원 가지고 1억 원어치의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증권사에서 주식을 투자하고, 코인 요즘에 그 뭐 업비트나 이런 거래소에서 투자하고, 이런 증권사에서 선물 투자하죠. 옵션, 파생상품 이런 것들 하죠. 외환 투자는 똑같은 증권사인데요.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해외 증권사인 거예요.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은 이해가 좀 더 쉽겠죠. 아, 해외에 있는 증권사, 삼성증권이 해외로 나간 거죠. 말하자면. 거꾸로 해외 증권사가, 그걸 내가 지금 들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레버리지 효과가 훨씬 더 많아서 자금을 내 증거금, 현금을 적게 가지고도 할 수 있네. 근데 거래대금 규모 자체가 어때요? 그냥 어마무시해요. 네, 거래 종목은 통화상 같은 거는 외환 거래는 한 20여 종인데 그 외에 해외에서 거래되는 모든 것들이 거래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외 주식도 거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레버리지라는 뜻은 이 지렛대로 500분의 1이니까 어떻겠어요? 1억이면 200만 원 곱하기 500배 하면 1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500배율의 이 레버리지 효과로 이렇게 거래를 그걸 다 몽땅하진 않지만 그런 지렛대 효과로 한다. 얘를 레버리지라고 하고요. 얘는 해외 선물사에서는 그런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금거래면 모든 게 어때요? 내가 어느 가격에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로 팔아야 돼요. 지금 부동산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부동산은 항상 몇 년 뒤에 떨어졌다가 또 몇 년 뒤에 오르고 하죠. 그래서 되게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조건 좀 저가일 때, 지금같이 부동산 경기 안 좋을 때 사서 아주 불장일 때 팔아야 되죠. 무조건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팔아야 돼요. 모두게. 하락장이 오면 매매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내가 팔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 외환 투자는 두 개가 다 가능합니다. 저가에 매수해서 상승장일 때 고가에 청산, 즉 파는 거죠. 그러면 수익이 나고, 내가 예측을 지금 너무 과매수야. 너무 올랐어. 그래서 얘는 떨어질 거야. 그러면 이게 고가네? 그럼 내가 고가에 얘를 사서 어떻게 해요? 저가일 때, 떨어질 때 얘를 청산하면 걔도 수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올라갈 걸 예측해서 저가에 사서 진짜 오를 때 팔면 수익. 얘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높은 가격에서 사서 떨어질 거를 예측해서 얘를 샀다가 진짜 떨어질 때 팔면 또 수익을 버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미국의 이런 발표에 의해서 뭐 저희 환율이 막 왔다 갔다 하죠. 며칠 전에 엊그저께 또 무슨 발표가 있으니까 외화가 우리 원화로 1294원까지 내려갔었다가 다시 또 1300. 한 두세 달 전에는 134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게 거래인 거죠. 근데 얘는 쌍방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도 큰 겁니다. 그죠? 그냥 기다렸다는 거면 조금 더 안전하지만 그만큼 모든
이 투자에는 리스크가 클수록 더 수익이 큽니다. 시장이 떨어졌을 때, 부동산이 하락됐을 때 사면 무조건 얘는 수익이야 라는 거 말들은 하지만 막상 실천에 옮기기도 어렵고 옮기는 사람이 적어요. 그걸 실천에 옮긴 사람만이 돈을 벌어가는 거죠. 지나고 나서 항상 후회합니다. 지나고 나서. 그죠? 그래서 리스크는 항상 있어요.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500배율로 얘를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청산을 당하기도 솔직히 쉬운 거죠. 하지만 내가 투자한 거 대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레버리지를 대출이라 생각하면 대출은 대출받아서 내가 망하면 대출금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내가 투자한 거 안에서만 얘는 청산을 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래를 언제 배워가지고 해? 그 말도 맞아요. 저는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또 오프라인으로 돈을 뭐 몇백 들여가면서 뭐 잘한다는 고수한테 배우러 다니고 쫓아다니고 막 줌 미팅하고 이걸 돌아 돌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같이 이런 금융 공부, 이 자산을 늘리는 거를 조금이라도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내가 아는 것만큼 선에서는 좀 알려드리고 싶다 해서 제가 그런 취지로 이 강의를 시작하기로 해서 오늘이 첫 강의인데요. 이제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AI가 되게 발달돼 있죠. 뭐 문장도 챗 GPT, 뭐 리튼 얘네들이 막 다 알려줘요.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고 그죠? 이 카피라는 뜻이 우리가 왜 카피 하면 복사, 복제 이런 뜻이잖아요. 잘하는 누군가는 있겠죠. 그 잘하는 누군가의 이 매매법을 카피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걔를 따라가는 프로그램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 시장도 어마무시하게 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개발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 해외 선물사가 하나 있습니다. 라이트 파이낸스라는 선물사입니다. 이게 해외 선물사는 굉장히 어떤 곳을 고르느냐, 알아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 경로로 어, 얘를 알아봤고요. 제가 현재 라이트 파이낸스 한국 현재는 영업총괄 이사로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는 이제 막 1년이 됐고요. 어, 굉장히 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예요. 이 뜻은 그거죠. 말하자면 내가 어, 분식점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건물에 어느 괜찮은 건물에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목도 좋아야 되고, 건물의 환경도 좋아야 되고, 관리도 잘 돼야 되고, 그거 대비 월세도 좀 괜찮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하겠죠. 그런 건물이 말하자면 이런 선물사, 온라인의 건물인 거예요. 그런 관리가 잘 되고, 이출금이 잘 되고, 안정적으로 서버가 잘 돌아가고, A북이고, 이런 거. 신뢰할 만한 곳인지 아닌지, 그런 온라인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라이트 파이낸스라는 플랫폼인 거고, 그 안에서 거래를 하는 나, 여러분들, 아니면 이런 고객, 트레이더는 뭐예요? 그 안에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사를 잘하면, 거래를 잘하면, 나는 돈을 버는 거고, 내가 못하면 내가 여기서 손실을 보는 거겠죠.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무조건 오래돼야 돼요. 5년 이상, 10년 이상은 돼야 됩니다. 18년이 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최상의 거래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냥 전 세계 온라인으로는요, 그냥 다 나가 있다 그러고 보시면 돼요. 다 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05년에 7월 2일에 회사가 설립됐고요. 실거래 숫자 돌파한 거 보시면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내가 거래를
하고 안 하고에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예요. 뒤에 설명이 계속 나올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증권사에 계좌를 투고 돈을 넣어서 거기서 HTS로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거기에 그걸 관리해주는 전문가한테 맡기거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어때요? 안전한 18년이 되고 OTC 풀을 통해서 풍부한 유동성과 협력사인 그 회사를 통해서 원화 입출금이 굉장히 편리하고 자유롭습니다. 돈을 넣어서 내가 어, 트레이딩을 해서 땄는데 입금도 빠르고 편리해야 되고 출금도 빠르고 편리해야 되겠죠. 안전하게 돼야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회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체 트레이딩 플랫폼과 어플리케이션 이거를 아주 잘 안정적으로 지원해주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럽, EU 회원국에 위치돼 있어서요. 법이 여기 보시면 이걸 한번 쭉 보시면 경쟁력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삼성증권에서 HTS로 거래를 하는 것처럼 여기는 메타트레이더 4, 메타트레이더 5, C트레이더, 그다음에 트레이딩뷰 이런 도구를 가지고 툴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는 것처럼 은행이 MIFID2라고 하는 European Union's Market and Financial Instrument Directive 2, 유럽 연합 제2차 금융상품 시장 지침의 관리 감독 하에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경제나 전 세계 금융에 대한 지표나 이런 걸 보는 그 큰 사이트 중에 investing.com이라고 있습니다. 한 달에 보통 4억 명이 이 앱에서 서칭을 해요. 스크리닝 시스템 안에 이 라이트 파이낸스가 이름을 바꿔서 예전에 외환거래만 주로 했어서 라이트 포렉스였다가 지금 라이트 파이낸스로 회사명을 바꾼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리뷰가 나와 있어요. 괜찮은 회사다. 안정적인 회사다라고 이렇게 검증이 됩니다. 하루 거래 대금 자체가 어마무시해요. 이런 탁월한 유저와 이런 수상 경력이 있고요. 보시면 1일 거래 대금이 16조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활성 이용자 수가 150만 명이 지금 본사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활성 이용자 수는 솔직히 200만 명. 내가 모르니까 이건 아니야가 아닌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이건 기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예전에는 외환 거래를 하려면 은행에 가서 외환으로 바꿔서 송금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좀 이쪽에 잘 아는 분들만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핸드폰으로 다 하죠. 앱이 잘 발달돼 있죠. 그래서 고객이 입출금을 하는 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한국의 이 법인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 월렛으로 그냥 바로 입금되고 출금되고 할 수 있도록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 하고 솔직히 한국은 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한국 고객들을 위해서 라이트 파이낸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100만 원을 입금을 해서 이걸로 내가 조금씩 거래를 레버리지로 하고 싶어, 해보고 싶어 하는 거에 넣은 금액에 추가 100만 원이면 30만 원이죠. 추가 30만 원 입금 보너스를 줘요. 근데 얘는 이 거래하는 이 플랫폼 안에서만 돈인 거야, 처음에. 근데 내가 100만 원 갖고 거래하는 것보다 130만 원으로 거래하는 게 거래하기는 훨씬 이롭죠. 근데 그럼 이 회사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건물에 입주자들이 많이 꽉 차야.
그죠? 이 플랫폼에 고객이 많이 들어와서 거래를 많이 해야 카드사가 뭘로 돈 벌어요? 이 카드로 고객이 많이 카드를 끊어야 결제를 하면 그 안에서 나오는 수수료잖아요. 많이 해야 거래를 수익을 보던 손실을 보던 그건 모르죠. 그거는 거래하는 사람의 몫인 거죠. 근데 그 안에서 거래를 성사시킨 거에 대한 수수료를 이 회사는 그걸로 수익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 거래를 6개월 기간 동안 이 입금 보너스를 주는데 그 30%를 내가 거래를 많이 해. 말하자면 여기서는 이제 랏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식은 몇 주를 샀다 하는 것처럼 랏이라고 해요. 우리가 쌀을 뭐 옛날에 한 말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그 용어예요. 이 랏수를 천불 비교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 동안 90랏에 계약 이런 체결을 하고 거래를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우리는 당분간 저희가 가져갈 수수료를 여러분들한테 현금화 해드릴게요. 하는 보너스입니다. 얘는. 그래서 실제로 거래를 6개월 안에 그 수를 맞추면 이상으로 하면 30% 주었던 30만 원이 내가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예. 그런 그 익스클루시브한 그런 그 이런 프로모션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왜 코엑스나 일산 킨테스에 가면 엑스포 무슨 이런 전시를 하죠. 금융의 도시 중에 하나인 부자인 두바이에서는 매년 포렉스 외환에 대한 엑스포를 해요. 어, 매해년 라이트 파이낸스는 여기에 전시가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외환 거래가 뭔지를 나는 알고 싶어. 그리고 이런 트레이딩을 난 관심이 좀 있어. 그리고 작은 자본이지만 그걸 가지고 투자 공부를 하고 싶어. 그리고 어디서든 장소와 뭐 이런 시간과 구애받지 않고 투자하면서 수익을 내고 싶어. 그리고 금융으로 큰 자본을 한번 다 만들어 보고 싶어. 제가 이쪽으로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그거였거든요. 나는 나이가 드는데 이제 앞으로 노동하기 힘들어져. 시간적이며 공간적이면 나를 써주는 사람도 점점 줄 거야. 나의 경쟁력이 줄어들어. 그러면 무슨 어디 가서 무엇을 팔고 아니면 뭘 행위를 하는 거 말고 내가 그냥 노트북이나 핸드폰만 있으면 내가 이걸 꾸준히 공부를 해서 한 달에 그냥 내가 나이 들어서 요즘 통계를 보면 웬만큼 그냥 살려면 한 달에 3, 400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더 드는 때 되면 더 물가는 오르겠죠. 그러면 4, 500 정도를 내가 어디 가서 벌겠어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내가 그 작은 장소에서 내가 손가락 하나만으로 내가 수익을 내서 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아카데미 기초반을 1월 3일 수요일 오후 10시부터 할 생각이에요. 제가 소개한 라이트 파이낸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안에서 하려면 처음에 직접 돈 넣고 하기도 힘들겠죠. 어, 전체적으로 외환 거래에 대한 이제 용어나 이거 하는 법에 대한 거를 1주에는 용어에 대한 거, 그리고 2주 차에는 이제 보조 지표에 관한 거, 3주 차에는 삼성 주식을 HTS로 거래를 하는 것처럼 그걸 거래할 수 하는 그런 툴 중에 MT4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 거기에 그냥 바로 못하니까 데모 계정을 어, 열어요. 얘는 가짜 돈을 10,000불을 넣어줘요. 그러면 실천처럼 데모로, 그죠? 얘를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4주에 걸쳐서 매달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얘를 보조지표라고 하는 시그널을 또 도움을 받아서 거래하는 법도 있고요.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나는 그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잘하는
그런 그 트레이더, 프로바이더의 그 계정을 나는 따라하는 걸 하고 싶어. 여기 지금 어, 참여해주신 분 중에 카피 트레이딩을 실제 경험하고 계신 분도 한 분 계시거든요. 두 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잘하는 분이 하고, 수익 쉐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거에 내가 카피 트레이딩을 할지언정 기본적인 거는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걸 내가 하고 또 시간을 가지고 얘를 좀 더 공부해서 나도 나중에는 조금씩 투자를 해보고 싶다. 내가 리스크 관리를 잘 한다면 얘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해보지도 않는 건 그냥 패배자라고 해요.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고 하는 거에 저는 라이트 파이낸스라는 이 툴을 소개를 해드린 거고, 이거를 데모 계정 만들어서 하려면 그냥 얘는 이메일로 해서 그냥 회원가입한 다음에 데모 계정 제가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다운받아서 처음부터는 하실 지 않으셔도 되고요. 1주차부터 이렇게 아, 내가 공부를 좀 해보겠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블로그도 있고, 또, 그, 이 공부방만 있는 제 그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채팅방에 이 마스터리 아카데미 그냥 오픈 채팅방 있거든요. 이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블로그나 또 저희가 트레이드 그룹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 방에 먼저 들어오시면 그런 자료들을 그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 무료 아카데미, 난 기초부터 한번 배워볼게 하는 거에 신청서에 그냥 작성하셔서 하시면 저희가 이제 이 줌 링크 또 올려 보내드리고 그거에 맞게 또 혜택들 드릴 수 있는 것들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강의들은 제가 하는 거는 다 무료로 진행을 할 거고요. 1월 3일 저녁 10시부터 줌으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는 아이디가 스프링 에듀예요. 처음에 이걸 다 알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최대한 좀 쉽게 풀이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